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실행을 해보죠. ordered mon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다시 팩터 함수를 이용해서 캐릭터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ordered mon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4월, 5월 쭉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ordered month와 attend 사이의 관계를 이제 똑같은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려보죠. 닷조스에 ordered month 그다음에 이제 닷조스에 attend 천명 단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요일별로 관중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포를 대충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뭐 여름철에 관중 숫자가 조금 더 많아 보이죠, 그렇죠? 준, 줄라이, 어거스트에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또 그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레티스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XY 플랫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로축에 오는 변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로축의 변수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템퍼러처와 관중 숫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레티스를 불러오고요. 좀 불러오죠. 그 다음에 이제 레티스에 들어있는 XY 플랫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요. 강의 노트에 XY 플랫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스터디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XY 플랫이 마음에 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보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XY 플랫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물론 XY 플랫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라고 해서 따로 지정을 하면 되니까 attend와 temperature와 attend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temperature 하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닷줄스 이렇게 쓰시면 temperature와 attend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걸 할 때 y축에 해당하는 변수가 attend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해당하는 변수가 tem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로축에 XY 플랫을 이용해서 이제 스캐터 플랫이라고 하는 점산도를 그려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가로축에 템퍼러처가 오고 세로축에 어텐던츠가 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XY 플랫을 활용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맑은 날과 흐린 날 관중 숫자를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죠 이거? 그 키보드에 원화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있는 세로 짝대기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한 번도 이걸 불러본 적이 없어서 짝대기. 이제 수학적인 의미는 조건부라는 뜻이죠. conditiona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ttend와 temp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 맑은 날과 흐린 날로 나누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skies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하시면 skies는 맑거나 흐리거나 두 가지 값을 갖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clear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cloudy가 되겠죠. 그래서 맑은 날과 흐린 날 temperature와 attend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컨디셔널 변수를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간 경기였는지 야간 경기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day night인데 day night도 하나 더하기로 추가하시면 돼요. day night 이렇게 추가해 보면 그림이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2x2가 되겠죠. skies는 clear cloudy가 있고 day night은 day night이니까 2x2가 되어 있어서 모두 네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경기 클라우디한 경우에는 한 번밖에 경기가 없었고 day clear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템퍼러처와 어텐던트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잘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보시면 이쪽 영역이나 첫 번째 night clear 그 다음에 night cloudy 이 둘 사이에 이 두 그림은 어텐드와 템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 아랫부분에 day cle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관계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런 어떤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날씨가 맑은 주간 경기에 되게 더우면 누가 야구장 가서 야구 경기 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날은 더우니까 관중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Y 플러스 이제 이렇게 뭐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한 포맷만 보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보면 불꽃놀이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또 하나의 조건을 추가를 하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룹스라고 해서 그룹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 안에 있는 그 점산도의 각각의 점을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어웍스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점들이 이제 파이어웍스가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사실 관심사는 버블헤드니까요. 버블헤드를 한번 넣어보면 버블헤드가 있었던 경기가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XY 플랫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데코레이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네,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한 계량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 소개하는 계량 분석 결과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뭐 코딩은 간단합니다. 한두 줄 정도면 끝나고요. 이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걸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것은 프로모션의 효과가 어떠한가, 그 프로모션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관중 수가 늘어나는가,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계량 모형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해보죠. 웨이지와 성별 그 다음에 학력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떤 여성은 어떤 남성보다 웨이지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남성은 반대로 어떤 여성보다 웨이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대체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임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emale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college라고 하는 변수는 각각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어떤 관측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면 1의 값을 갖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면 0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리지의 경우에도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엑셀과 같은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쭉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1, 2, 3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웨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뭐 월급이어도 괜찮고 시간당 임금이어도 좋고 뭐 연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쭉 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쭉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는 또 하나의 정보는 이 사람의 성별이에요. 그래서 성별이 뭐 메일, 피메일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첫 번째 사람의 성별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1, 두 번째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라면 1, 세 번째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0, 뭐 1, 0 이렇게 쭉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이제 컬리지예요. 컬리지는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학사 학위가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학위가 없으면 그냥 0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럼 1.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0.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웨이지와 성별과 그러니까 female 여부와 컬리지 여부에 따라서 웨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하는 값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죠. 가능한 경우가 모두 4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개의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female인 경우와 아닌 경우, 컬리지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그래서 female이 1인 경우, 컬리지가 1인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emale, 그 다음에 컬리지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female이 아니고 컬리지인 경우 female이 아니고 컬리지가 아닌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알파나 베타나 감마 같은 것을 이제 찾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간접적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던 데이터셋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예요. 여성 대졸로 한 그룹, 여성이면서 대졸인 사람들 쫙 모으고 여성이면서 대졸 미만인 사람들 쫙 모으고요. 쭉쭉 4개로 그룹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average wage, 여기서의 평균 임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이 모두 4개가 존재할 거예요. 4개의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2x2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실상 우리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죠. 우리 이퀘이션은 뭐였냐면 이제 wage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female 더하기 겜마의 컬리지였었어요. 자, 만약에 여성이면서 대학 교육을 마쳤다면 F도 1의 값을 갖고 C도 1의 값을 가질 테니까 이 사람의 wage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겜마가 될 것이고 당연히 평균 임금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임금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average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면서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컬리지가 0가 될 테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예요. F는 female이 1의 값을 가지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female이 아니고 대학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번엔 0이 되겠죠. F가 0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겜마가 될 거고요. 그 경우에 평균 임금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성이면서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female 제로, 그다음에 컬리지 제로니까 이 경우에 평균 임금은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4개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4개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wage라고 하는 것이 female과 컬리지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베타와 감마, 알파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알파는 어떻게 찾는 건가요?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남성의 평균 임금이 바로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알파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웨이지가 성별과 대학 교육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는 얼마만큼이고 대학 교육을 마친 것과 마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얼마만큼인가 각각 베타, 겜마가 보여주는 값입니다. 웨이지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female 플러스 겜마의 컬리지란 말이에요. 지금 4개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2x2 4개의 그룹이 존재하니까 남성,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남성의 평균 임금이 알파니까 얘가 바로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남성의 평균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타나 감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간단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베타를 찾고 싶다면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남성의 임금과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여성의 임금 둘 다 평균이겠죠. 이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베타가 되는 거예요. 베타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통해서 베타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겜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겜마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겜마는 남성들만 비교합니다. 대학 교육을 마친 남성의 평균 임금과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남성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차이를 계산하면 감마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겜마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겜마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리그레션을 이용하면 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그냥 단순하게 알파와 베타, 겜마를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둘의 차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 둘의 차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둘의 차이는 베타예요. 이 둘의 차이는 똑같이 베타입니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베타인데 이 베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젠더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성의 경우 대학 교육을 마쳤을 때 알파, 베타, 감마고 마치지 못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럼 이제 이 둘의 차이는 겜마가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이 둘의 차이는 이제 겜마가 됩니다. 겜마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컬리지 프리미엄이죠. 대학 교육을 마쳤을 때 웨이지가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겜마, 베타의 차이를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변수라고 하는 것이 female이나 college라고 하는 것이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더미 변수 혹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보시죠.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웨이지는 알파 더하기 베타, 피메일, 겜마, 컬리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했어요. 어떤 여성이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0이 되겠죠.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여성이 만약에 대학 교육을 마치게 된다면 임금이 얼마나 상승할까? 평균적으로 겜마만큼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은 똑같아요. 뭐 대학 교육을 마쳤든 마치지 않았든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예, 남성의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겜마 칼리지가 평균 임금이 될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겜마 칼리지가 평균 웨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이제 베타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타는 female이라고 하는 변수가 바뀔 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겜마는 칼리지라고 하는 변수가 0에서 1의 값으로 바뀔 때 웨이지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똑같은 얘기를 우리 다저스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모형을 확장해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계량 모형은 관중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다저스가 얼마만큼 경기를 잘하느냐, 경기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어떤 뭐 선수를 영입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난해에 뭐 어떤 선수가 무슨 상을 수상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겠죠. LA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선수라든가 혹은 비교적 LA는 조금 다양한 인종 구성을 보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라틴 계열이라든가 남아메리카 출신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멕시코 출신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계, 중국계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선수를 영입했을 때 뭐 당연히 관중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는 이제 month 언제 경기가 있었는지 몇 월에 그다음에 이제 며칠의 경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관중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month와 day와 프로모션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month가 4월부터 10월을 우리가 다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month라고 하는 변수는 4월, 5월 둘 중에 하나예요. 4월이면 0의 값을 갖고 5월이면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mu라고 하는 요 앞에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파라미터는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거냐면 month가 4월에서 5월로 바뀌었을 때 0에서 1의 값을 가질 때 관중 숫자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mu라고 할 수 있고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day라고 하는 변수는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값이에요. monday이면 0, tuesday이면 1의 값을 갖는 변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monday에서 tuesday로 바뀔 때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파라미터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겠죠. 프로모션이 있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예요. 프로모션이 없다가 프로모션이 들어오면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변수 month, day, 프로모션이 각각 변할 때 여기에서는 둘 다 더미 변수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0에서 1으로 변할 때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가가 바로 mu, 델타, 파이가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변수는 3개고 각각의 변수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2 by 2 by 2니까 모두 8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크게 제가 구분을 했고 4월의 월요일, 4월의 화요일, 5월의 월요일, 5월의 화요일 4가지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경우가 프로모션이 없을 때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라고 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8가지의 평균값들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평균값들을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알파, 뮤, 델타, 파이 이런 값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퀘이션 하나를 이렇게 쫙 아래에 대입하면 그러면 쉽게 알파, 뮤, 델타, 파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에 평균 관중 숫자 자, month가 이게 5월의 경기죠. 5월 화요일의 경기의 관중 숫자는 month가 1이고 day가 1이고 프로모션도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뮤 더하기 델타 더하기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쭉 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얘와 얘의 차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얘와 얘의 차이도 파이이고 얘와 얘의 차이도 파이고요. 얘와 얘의 차이도 파이고 얘와 얘의 차이도 파이예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평균하면 그게 평균적인 프로모션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이 바뀌었을 때의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먼데이에서 튜즈데이로 바뀌면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지 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로에서 데이가 제로에서 1로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지우고 다시 할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이가 바뀌면 관중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지 평균 델타만큼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델타만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데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델타만큼 달라지고요. 데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델타만큼 달라지고 데이만 바뀌어야 돼요. 다른 게 같이 바뀌면 안 됩니다. 데이만 바뀌었을 때 델타만큼. 먼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차이를 계산해서 델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계속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그 복잡한 반복 작업들을 많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각각의 변수가 뭘 의미하고 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를 찾고 싶다면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파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모션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요일, 월 이런 게 변하지 않고 프로모션만 딱 들어왔을 때 평균적으로 관중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우리가 파이로 표현한 것이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4월의 경기가 5월의 경기로 바뀐다면 혹은 이제 4월의 경기와 5월의 경기를 비교하겠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바로 뮤 마지막으로 데이의 효과가 델타와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4월이면 1 아니면 0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도입해보고 그 다음에 5월이면 1 아니면 0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서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이시죠? 제 컴퓨터가 가끔 이렇게 프리징 할 때가 있어서 자, 이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pri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이 April은 제로가 되는,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예요. 약간 변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에 month라고 하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건 April인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April이라고 하는 변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가 4월에 있었으면 1, 두 번째 경기도 4월에 있었으니까 1, 쭉 다 1의 값을 갖겠죠. 그러다가 이제 4월의 경기가 아니고 이제 메이가 되면 그 경기부터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메이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이가 아니니까 제로. 그 다음에 이제 메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이 되겠죠. 똑같이 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고 줄라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어거스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제로겠죠. 그 다음에 자기 준 경기가 여기 나타나면 그때부터 1, 줄라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1 이런 값을 갖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런 변수들이에요. 어떤 i번째 관측치 i번째 경기죠. 그 경기가 4월에 있었다면 April이라고 하는 변수는 1의 값을 갖고 당연히 May는 0의 값을 갖겠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i번째 경기가 5월에 있었다면 그건 이제 달라지겠죠. April은 1, 이제 May는 0, May가 이제 1의 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표현한 식은 뭐냐면
경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경기가 언제 있었는지 몇 월 달에 있었는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월별 효과를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직관적인 방식은 그런 거예요. 4월의 경기끼리 다 그룹핑을 하고 5월의 경기끼리 따로 묶고 6월의 경기 따로 묶어요. 그러면 4, 5, 6, 7, 8, 9, 10 모두 7개의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효과를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4월에서 5월이 될 때 얼마나 변화하고 5월에서 4월의 경기는 다른 경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관중 숫자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모두 7개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알파, 베타 4, 베타 5 쭉 해서 베타 10까지 모두 8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개월 수는 7개고 7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의 그룹의 평균은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는 8개예요. 그러면 모형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알파 베타 4부터 베타 10까지 이 파라미터를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찾아낼 수가 없는 모형, 식별 불가능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보다 죄송합니다.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g라고 10이고 2x 더하기 y 더하기 g는 20이에요. x, y, g를 찾아라? 당연히 못 찾죠. 방정식은 2개인데 미지수가 3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는 뭐냐면 여기 알파는 상수항으로 항상 남아 있으니까 모든 식을 계산할 때 다 들어갈 거고요. 4월의 평균 관중수는 4월의 경우에는 매일도 제로,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니까 A프로는 1의 값을 갖고 알파 더하기 베타 4가 바로 4월의 평균 관중수예요.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면 우리가 도저히 8개의 파라미터를 7개의 평균 관중수라고 하는 데이터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모두 8개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piece of information은 7개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모형을 우리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단순하죠. 하나 빼버리면 돼요. 뭘 뺄 것이냐? 2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 알파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를 살리고 싶다면 나는 알파가 좋다. 라고 한다면 변수를 하나 없애야 돼요. make sense 합니다. 변수를 하나 없애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굉장히 make sense 해요. 5월도 아니고 우리가 if else 만들 때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5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7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0월도 아니면 그건 당연히 4월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값들이 다 0이라면 그렇다면 뭐만 남는 거예요? 4월만 남는 거죠. 그럼 April을 제거했을 때 이 알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월 평균 관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하나 제거해서 남는 상수항이 바로 제거된 변수인 그 월의 관중 숫자, 평균 관중 숫자가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상수항을 빼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4월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될 테니까 베타 4만 남을 거예요. 그럼 바로 베타 4가 4월의 평균 관중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7개의 파라미터만 남기 때문에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ril을 빼면 바로 이 알파가 4월의 평균 관중 수가 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빼고 싶은 거 하나 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n개의 이런 그 더미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n개의 변수들의 각각의 효과를 추정하고 싶을 땐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고 상수항을 넣거나 혹은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것처럼 혹은 첫 번째 방법처럼 n개의 변수를 다 집어넣고 싶다면 상수항을 빼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건 뭐 좀 리던던트한 것 같아요. 계속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사실 이거죠, 그렇죠? 피메일, 메일을 동시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일이면 피메일이 아니고 피메일이면 메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메일이면 그럼 이건 1이고 이건 반드시 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메일이면 이건 0이고 이건 1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컬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리지거나 혹은 하이스쿨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고요.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안 했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서로 익스클루시브 한 경우에는 둘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월도 포함을 시키고 싶고요. 먼트도 포함을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요일도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week도. 두 가지 변수를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4월부터 10월까지 변수를 다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하나를 빼거나 상수항을 남겨놓고 싶다면 알파를 남겨놓고 싶다면 하나를 빼거나 다 넣고 싶다면 그러면 알파를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먼데이부터 Tuesday, Wednesday, Sunday까지 각각의 요일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먼데이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Tuesday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 넣으면 당연히 안 돼요. 반드시 요일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모형은 여기서 April, 앞에 모형에서 April 뺀 거고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Monday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부터 10월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uesday부터 Sunday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4월 경기는 사실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월별 효과라든가 요일별 효과를 제대로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버블헤드니까요. 버블헤드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버블헤드가 있었던 경기는 버블헤드 변수는 1의 값을 갖고 버블헤드가 없었던 경기는 이제 버블헤드가 0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LM 이런 거죠, 그렇죠? X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X는 우리가 챕터 1에서는 X가 딱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X가 여러 개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렇게 쭉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변수는 넣어야 되고 어떤 변수는 이제 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시험 문제에 이런 비슷한 형태를 하나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내볼게요. 중간 시험에. 그래서 그 가능한 경우들을 잘 여러분 조합을 생각하셔서 다 넣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적어놔야죠. 또 출제하겠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attend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관중 숫자에 월별 뭐 4월달 경기인지 5월 경기인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경기인지 화요일 경기인지 주말 경기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버블헤드가 얼마만큼 관중 숫자를 늘리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버블헤드가 없었을 때보다 있었을 때 관중 숫자가 평균 몇 명 늘어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month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이제 ordered month를 사용을 했고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냈던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day of week 대신에 이제 ordered day of week을 사용을 했어요. 우선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모형은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y 물결 표시, 그 다음에 x 이런 형태를 갖고요. 이제 이게 모형입니다. 이제 y에 해당하는 변수가 attend가 되겠죠. attend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변수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y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y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 경우에는 이제 ordered month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이제 ordered day of week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bubblehea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는 ordered month, ordered day of week, bubblehead 이런 형태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이퀘이션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이 식입니다. 그 경기가 4월에 있었는지 5월에 있었는지 10월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썬데이인지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그냥 축약해서 ordered month와 ordered day of week, 버블헤드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ordered month는 이런 범주들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ordered month로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day of week은 ordered day of week은 이런 값들을 가지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버블헤드는 0, 1이니까 그냥 버블헤드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이제 이퀘이션을 먼저 지정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퀘이션을 my model이라고 이퀘이션의 형태를 한번 저장을 한 거예요. 이퀘이션을 이렇게 저장을 한 것입니다. my model이라고 해서요. 보실까요?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my model 지정을 한 거예요. attend. 제가 설명하고 싶은 설명 변수들이 ordered, month고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my mode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생성이 되는데, 이거에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클래스는 formula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포뮬라, 공식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런 변수들도, 이런 클래스의 변수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 효과를 먼저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한번 해보고 싶냐면 Dodg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챕터 1에서 뭘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LM하고 여기에 뭐 Y, X하고 데이터는 뭐 데이터 프레임 이름 Dodgers, 그때는 이제 뭐 enscombe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슨 Dodgers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추정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attend가 요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month에 따라서, ordered month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ordered month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May, June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알파고요. 이가 알파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이게 베타 5, 5월이니까 얘가 베타 6, 베타 7, 베타 8, 베타 9, 얘가 베타 10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한 건 전체 모형을 다 본 건 아니고요. 좀 돌아가 보면 강의 노트로 우리가 지금 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 찾았고요.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39592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건 이제 4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4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 그 다음에 베타 5는 2, 2, 4, 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한번 보시죠. 5월 경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기가 5월이었다면 얘는 다 0이 되니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메이가 1이 되겠죠. 이제 알파는 상수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5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5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5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는 알파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39592 반올림 했어요. 마이너스 2246이 됩니다. 이게 바로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값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보다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빠진 변수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이 빠졌잖아요. 4월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을 기준으로 해서 5월 경기의 관중 숫자가 얼마만큼 변하냐면 2246명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월의 경기는 4월보다 평균 관중 숫자가 2246명 적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5의 의미는 그러니까 모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요. 모형이 달라지면 베타5의 해석도 다르게 달라집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타5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 모형에서는요. 5월 경기 관중 수는 4월 경기가 바로 베이스라인이죠. 4월 경기 관중 수보다 베타 5만큼 많다. 여기서 베타 5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2246만큼 적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이제 베타 6 한번 생각해 보죠. 베타 6 8348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4월 경기보다 6월 경기는 관중 숫자가 평균 8,348명 많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월의 관중 숫자에 대한 줄라이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한 거란 말이에요. 4,292.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베이스라인이 되는 4월이 베이스라인이니까 4월의 경기보다 관중 숫자가 4,292명 많다. 8월 경기는 4월 경기보다 관중 숫자가 3,159명 많다. 그 다음에 9월 경기는 비교 기준이 다 4월입니다. 4월 경기보다 관중 숫자가 평균 637명 적다. 그 다음에 10월 경기는 4월 경기와 비교했을 때 평균 관중 숫자가 2,888명 적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 것은 이번에는 이제 요일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보죠. 요일만 가지고. 혹시 질문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똑같이 이제 회귀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ordered month를 사용하지 않고 요일을 한번 사용해 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요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요일이 빠졌는지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요일이 빠졌냐면, 여기서 먼데이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요일이 베이스라인이 되는 거예요. 보시죠. Tuesday 남아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 토, 일이 다 남아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이제 월요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데 알파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빠진 변수의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가 바로 34,966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월요일에 우리는 지금 먼트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ordered day of week과 관중 숫자 사이의 관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평균 관중 수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화요일의 평균 관중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 관중 수를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 관중 수는 월요일보다 12,776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의 평균 관중 수는 34966,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값이죠. 알파라고 불렀던 그 값 더하기 바로 12776이 돼요. 이 값이 바로 화요일의 평균 관중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12776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화요일의 관중 수는 월요일의 관중 수보다 평균 몇 명이 더 많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몇 명이 더 적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19는 수요일 경기는 기준이 되는 월요일 경기보다 관중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은가. 그 다음에 목요일에 해당하는 5442는 목요일의 관중 수는 월요일의 관중 수보다 평균 몇 명 더 많은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번에는 버블 헤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버블 헤드만 가지고 보면 버블 헤드는 뭐 훨씬 더 단순하죠. 그렇죠? 자, 버블 헤드는 이게 인터셉트고요.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런 이퀘이션을 제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텐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버블 헤드예요. 자, 우리가 파이라고 썼었죠. 버블 헤드를. 파이의 버블 헤드라고 썼으니까 자, 바로 이걸 추정한 것이고 상수항에 3900 이 값의 추정치가 39138이고요. 우리가 사실 정확한 알파를 찾아낸 건 아니고요. 알파에 대한 추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블 헤드의 효과는 1400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중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되게 많잖아요. 어느 요일에 하는지, 뭐 무슨 몇 월에 하는지, 뭐 등등등 다른 또 프로모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 그걸 다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문제예요. 이건 좋은 그 추정식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버블 헤드 프로모션이 없었던 날 경기의 평균 관중 숫자가 39,138명이라는 뜻이고요. 버블 헤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관중 숫자가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나냐면 평균 14,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서머리하고 똑같이 실행을 하면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t-value 혹은 p 값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파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파이의 버블 헤드. 우리의 관심사는 버블 헤드를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시행을 했을 때 과연 관중 숫자가 늘어나는가? 일단 늘어나요. 그렇죠? 추정한 결과가 플러스 14,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0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표준 오차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t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p값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쉬운 게 t값이니까 t값이 대체로 2보다 크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0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t값이 2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 헤드의 효과는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형 자체가 되게 단순하죠. 버블 헤드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모형 자체가 매우 단순해서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버블 헤드 프로모션이 있을 때 관중 숫자는 약 14,000명 정도 늘어나고 이 결과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버블 헤드 효과가 사실 존재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셋 81번의 경기를
예,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트레이닝, 그 다음에 테스트, 이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작업인데, 트레이닝과 테스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